훈훈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살아있는 역사인 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서울 땅 4,000평, 약 13,223제곱미터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균 한주홀딩스 코리아 명예회장은 5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가진 땅 중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즐기던 한강변 고덕동 땅 4,000평이 있다며 지난달 28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 발족식에서 이 땅을 모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는데요. 좌파가 득세하는 영화계에 한 줄기 빛 같은 활동하시는 영화배우 신영균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중국의 외교 대방 왕이가 한국과 일본에게 아무리 니네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하고 코를 날카롭게 세워도 너희들은 결코 서양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솔직히 외국인들은 한중일 사람들 구분도 못해. 우리의 근본은 결국 하나라는 뜻이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고 지역의 안정과 통합을 추구하고 구시대 냉전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패권국 미국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동아시아를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라며 한국과 일본에게 중국과 뭉치고 같이 따를 것을 촉구했는데요. 미국의 정신없이 처맞기만 하다 보니 중국이 갑자기 동아시아 호소인이 돼버린 모양입니다. 지구상 어떤 국가가 중국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요? 심지어 혈맹국이라던 북한도 중국을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지난 4일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전쟁보다 평화가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 간담회에서 최근에 정전, 종전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 진일 매국노로 박제된 이완용이랑 뭐가 다른 거죠?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라 팔아 먹는 논리 대단하네요. 이완용이 지하에서 형님 하겠네요라고 비꼬며 미친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냐? 더러운 평화보다 전쟁으로 진짜 평화를 찾는 게 상식이지. 별 이상한 또라이 타보겠네라고 힐난했는데요. 이재명 발언 관련 신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과 다름없다며 반일 죽창과 괴담 선동에 앞장서온 이재명이 매국노 이완용의 나쁜 평화를 미화하다니 실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이재명에게 묻는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면 6.25 전쟁 때도 우리가 북한에 항복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소리인가? 라며 5천년의 우리 역사 동안 900여 회의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이 위대한 국난 극복사를 부정하는 것인가? 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장군님은 물론이고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이재명이 반국가적 역사인식을 규탄한다. 이재명은 즉각 해괴한 대국민 언어 테러를 멈추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혼란이 커지는 상황 속 대정부 공세를 펼쳐온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변동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오염수 공세에 주무되었던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서만 민주당 지지율이 11.8% 피추락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일에서 2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34.1%, 더불어민주당 30.9%로 오차 범위 내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의당 4.6%, 기타 정당 1.9% 등이었으며 지지 정당 없음이 27.3%에 달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민주당은 4.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는데요. 뭐 이 정도면 민주당발 괴담 선동은 더 이상 처먹히지도 않는다고 봐야겠지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일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인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5일 오전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토 최종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5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아니 뻔한 개소리 늘어놓을 거 민주당은 긴급 총회 왜 열었나요? 참 웃기는데요. 민주당 180석 중에 핵물리학 전공자 있어요? 긴급 총회를 열 게 아니라 과학적 증거, 실험적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학의 무지한 반과학, 반지성주의자에 그저 선동괴담 사기질만 칠 줄 아는 586 운동권 냄새나는 것들 수준, 참 처참합니다. 국민의힘 김계현 대표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 보고서에 대해 논란 종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계현 대표는 5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정부는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속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IAEA는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며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길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계현 대표는 야당의 불신, 선동 주장은 과학 외교가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어떤 분 말씀처럼 광우병 괴담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타도가 목적이고 이번 오염수 시위 역시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 발표 후에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중립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의 입김이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IAEA의 국가별 분담금 순위와 비중을 찾아봤습니다. IAEA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예산 가운데 약 44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는 IAEA 전체 분담금의 7.8%를 차지합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25.1%, 중국 14.5%에 이어 일본이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주장대로 IAEA 검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의 입김이 센 걸까요? 일본이 IAEA에 지불하는 분담금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이후 일본의 분담금 비중은 2012년 12.4%에서 2021년 8.36%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류를 결정하고 절차를 밟기 시작한 2021년 이후에도 부담금 비중을 줄였는데요. 2021년 8.36%에서 지난해 8.29%, 올해 7.7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면서 IAEA 분담금 비중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12년만 해도 분담금 부담 비율이 9위 약 2.6%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11%까지 끌어올려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올해 분담금 비중은 14.5%로 일본 7.8%의 2배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누구보다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순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은 지난달 17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인류 전체의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 기술실무단이 아직 일본 측 방류 방안에 대한 평가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방류 방안이 IAEA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분담금 비중 수치만으로는 일본이 IAEA의 조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서해에 무려 55기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중국이 더욱 못 믿을 존재인 겁니다.
전문가들도 IAEA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들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IAEA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거부하고 우리한테만 모니터링 권한을 달라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너하임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변함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날짜에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